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사무국입니다. 최근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더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오픈소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 오픈소스에 대한 개발자들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IT와 소프트웨어 각 영역에서 오픈소스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과거부터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가전제품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융합된 컨버전스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가전제품에 네트워크 기능 등이 탑재되는 등 앞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인베디드 시스템 적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작품들에도 오픈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는 수상작들에 대해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코드를 공개할 때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수상작들에 대한 오픈소스 공개 방침과 오픈소스 활용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의 소스코드 공개의 의미는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는 하되 활용을 제한하는 것까지 허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의 5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회에서는 수상작들에 대해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의 범위와 공개 정책, 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 여부 등은 협의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 100% 공개가 아닌 선택적 및 부분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핵심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주변부의 소스만 공개하고 핵심 부분의 비공개로 하여서 상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오픈소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한 소스코드에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활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대상인 수상작이 아닌 경우에도 오픈소스를 활용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은 부분 세부 안내사항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회 참가자분들은 오픈소스 및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의 목차 순으로 좀 오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자유로운 재배포, 파생 저작물의 작성, 제한 없는 사용 등을 허용하는 라이센스와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상적 근원은 같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용자 및 개발자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프리 소프트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ICT 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높이고 시장을 독차지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상업화되면서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었었는데, 그 일환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중심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시작되어 발전해 오다가 이후 1998년 2월에 설립된 OSI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오픈소스의 긍정적인 개발 사례를 근거로 오픈소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는 다수의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개발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직접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오픈소스로 공개할 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이 진행 중이던 소프트웨어가 작성자나 기업의 사정에 의해 중단될 경우에도 오픈소스에 해당한다면 타 사용자가 이를 계승하여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OSI는 1988년 2월 소프트웨어의 독점화에 반발하여 에릭 레이먼드와 브루스 페렌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OSI는 폴사이트 인스티튜트의 크리스틴 피터슨이 제안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처음 제안했으며, 현재까지도 오픈소스의 활성화 및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최소한의 기준인 OSD,
오픈소스 데피니션을 정의하여 이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인증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OSI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유 배포 2. 소스코드 공개 3. 2차적 저작물 허용 4. 소스코드 수정 제한 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6.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7. 라이센스의 배포 8. 라이센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9. 다른 라이센스의 포괄적 수용 10.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서의 오픈소스 활용 관련돼서 저희가 경영에서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의 라이센스의 중요성, 오픈소스 안내문 삽입과 오픈소스 공개 여부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가전 제품의 컨버전스 경향과 네트워크 기능의 탑재에 따라 앞으로 리눅스를 위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인베디드 시스템 적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곳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에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소프트웨어나 매뉴얼을 수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라이센스 위반으로 인해 제품 배포가 중지되는 경우 많은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 초기부터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매뉴얼에는 반드시 오픈소스 관련 안내문을 삽입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으로 인한 법정 소송은 결국 매뉴얼에 이러한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제품 개발 체계를 정비하여 반드시 매뉴얼에 사용된 오픈소스들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스코드 제공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과 정성을 들여 개발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들은 추가된 기능에 대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계약관계 및 사내 IPR 보호 등의 이유로 보호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코드도 존재합니다. 개발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설계를 잘하여 공개에 기여할 코드 부분과 보호할 코드 부분을 분리하여 라이센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실제로 인베디드 분야에서는 운영체제, 컴파일러, DBMS, 개발도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픈소스들은 각기 다른 라이선스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라이선스들은 각기 저마다의 철학에 따라 사용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일종의 계약으로 우리가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이용하려면 오픈소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조건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주요 권리로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수정 및 개조할 수 있는 권리, 원본 및 수정본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용한 소스코드를 재배포하지 않는다면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스코드 파일 상단에 표시된 저작권과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하거나 루트 폴더 내 라이센스 파일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드미 또는 소스코드의 웹사이트에서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웹사이트와 파일 내에 표시된 라이센스가 서로 다르다면 파일 내에 표시된 라이센스 정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꽤나 다양합니다. OSI에서 인증한 라이선스만 해도 총 83개가량 된다고 하니까 자유 소프트웨어 계열의 라이선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선스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OLIS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라이선스 가이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몇 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수정한 소프트웨어들의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다시 반환, 오픈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라이선스들과 소스 코드에 반환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들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는 왼쪽이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라이선스고, 오른쪽이 오픈소스 반환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들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다음 장의 표에서 보듯이 BSD나 아파치 라이선스처럼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들도 있지만, GPL처럼 상용 소프트웨어와 결합에 제약이 있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사용 시 고려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주요 의무사항은 꼭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두 번째, 코드 수정 및 수정한 정보 표시. 세 번째,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네 번째,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 다섯 번째, 소스 코드의 공개 등입니다. 그 외에도 앞에 라이선스 비교표에서 봤듯이 라이선스들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시 호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가 공개되어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지만 원 저작자의 라이선스 규칙에는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라이선스 위반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에 오픈소스와 경진대에 관련된 질문들은 보시는 화면 하단에 적힌 경진대 홈페이지의 Q&A 게시판 또는 경진대 사무국으로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